저희 89번 볼게요. 뭐 문제는 이제 수렴 구간을 이제 구해라가 이제 문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책에 따라서 수렴 구간 이렇게 개구간으로 정의한 책이 있는데, 그냥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구간 형태가 뭐 끝점이 있느냐 여부랑 관계없이 그냥 이런 거를 다 이제 구간이라고 보통 부르니까 그냥 수렴 구간을 뭐 어떤 모양이 나와도 다 이제 수렴 구간으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꼭 개구간으로만 이제 표현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끝점 여부를 확인해서 뭐 끝점 여부에 대한 수렴성까지 따져서 좀 끝점 여부도 확인을 하는 것까지. 뭐 어쨌든 이제 뭐 비판정을 거쳐 가면 얘가 이제 5분의 1이다라는 상황이 나오고, 수렴 반경이 5다라는 상황이 나오고, 결국 이제 끝점의 상황들이 수렴하느냐까지 이제 확인을 좀 해서, 그래서 뭐 x에 5가 들어가면 뭐 5의 n제곱끼리 지워지고, 뭐 요 형태가 남고,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하면 이제 수렴하고, 이제 마이너스 5의 n제곱이 들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n제곱은 밖으로 빼면 다시 앞에 있는 마이너스 n제곱이랑 서로 이제 곱해서 1이 될 거고, 그럼 5n제곱은 없어지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n제곱이 지금 없는 식이고 발산한다. 그래서 일단 수렴 반경 계산하면 오고, 뭐 끝점에 대해서 수렴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면 여긴 수렴하고 여긴 지금 발산한다. 그래서 저기 5는 이제 포함시켜주고, 마이너스 5는 포함 안 시켜주고, 그래서 끝점까지 이제 확인을 해서 그 여부까지 다 고려해서 적은 얘를 이제 수렴 구간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뭐 90번 문제 상황은 이제 뭐 사인 x분의 1 개형이 이제 식이 들어가 있고, 뭐 미분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 뭐 묻고 있고, 어쨌든 미분하다 보면 뭐 이런 형태, 뭐 코사인이 들어간 형태들이 이제 나올 텐데, 이쪽이 0보다 크면, 그럼 당연히 0으로 극한됐을 때 이제 값이 당연히 나올 거고, 뭐 당연히 0으로 나올 건데 여기도 0이라고 지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0에서 연속이 될 거고, 사실 0만 아니면 연속은 또 너무 당연하니까 이제 연속이 당연히 된다. 당연히 여기가 이제 음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x분의 1 같은 식이었다라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모 쪽에 어떤 미지수가 있는 상황이고 걔가 0으로 간짜면 당연히 값이 발산해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 될 수 없다. 연속에 대해서 확인한 입장에서 결국은 뭐 여기에 부호 상황들을 확인하면 된다. 물론 a가 0이면 이거 식 자체가 이제 없으면 이제 사인만 남는데, 뭐 그 경우도 이제 극값 자체가 당연히 없으니까 딱 0일 때도 당연히 연속이 안 된다. 어쨌든 저기 지수 쪽에 부호를 보는 상황하고 점수에 뭐 연속을 보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f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이제 도함수에 대해서 0에서 연속이냐 여부를 가리는 상황이다. 뭐 0에서의 미분계수 그냥 정의대로 계산하면 이제 뭐 0이 되는 상황이 되고, 뭐 도함수에 대해서 미분해서 쭉 쓰면 상황이 이렇게 되고, 결국 얘가 이제 0에서 연속이냐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 부분이 양수여야 한다. 이미 양수고, 이 지수 쪽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양수가 돼야 된다. 결국은 저런 범위를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그 공통 범위를 찾게 되면 뭐 그게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한다. 뭐 다음 91번 상황을 보면 이제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제 최대값을 갖고 있다. 뭐 그거를 확인하는 거고, 이제 볼자노 정리를 이제 사용해도 괜찮다.
여기 지금 뭐 m에 대한 정의 상황을 보면 요 함수값들에 대해서 상한이다. 뭐 거기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양수를 빼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상계 역할을 할 수 없고, 또 상한이니까 뭐 이미 엡실론을 뺀 거랑 그 상한값 사이로 이제 집합 변수들이 항상 존재한다. 예. 어쨌든 m이 상한이다라는 정의에서 뭐 이 상황에 만족하는 적당한 n이 존재한다. 예. 적당한 n이 존재하고, 결국 이제 유계 조건을 만족하는 적당한 AN이 이제 존재하고, 이제 볼자노 정리를 쓸 수 있고, 이제 부분수열 중에 수렴성이 있는 애가 있다. 예. 예. 그래서 그 수열의 부분수열의 수렴값이 그 문제에서 원하는 뭐 최대값으로 대응하는 그 원소 역할을 하는 게 또 맞다. 예. 그러니까 똑같이 엑스타라는 이름으로 두고, 예. 당연히 패집합이니까 저 수렴값이 다시 패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의역이 있는 상황이 확인됐으니까 당연히 연속 얘기하고, 결국은 여기 수렴하는 상황이 지금 X스타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FX스타 쪽으로 얘도 수렴한다. 예. 물론 여기 이제 부분수열이 들어가더라도 결과적으로 부등식은 있을 거고, 양쪽 끝이 물론 m에 가까이 갈 거고, 여기 부분수열이 들어가도 역시 m에 가까이 간다. 예. 그래서 한 번은 얘랑 등호가 되고, 여기서 조임 정리를 쓰면 큰 m이랑 또 등호가 돼서 얘하고 큰 m이 등호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더 앞선 연도 기출문제에서 이런 형태의 부등호 상황하고 점에 대한 연속 개념을 둘이 합쳐서 이런 형태의 등호,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등호인 거를 확인해라. 뭐 FC랑 L이랑 등호가 되는 걸 확인해라 라는 기출문제가 더 앞선 연도에 있었고, 결국은 똑같은 기출문제다. 예, 예. 뭐 일단 문제 상황 잠깐 보기 전에 평등수렴에 대한 상황들을 잠깐 먼저 보면, 그러니까 이 함수열이 지금 평등수렴이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 뭐 전별 수렴하는 상황이 어디로 갔느냐를 보려면 뭐 0이 들어가면 애식 자체가 0이고, 여기 0이 아닌 식이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애가 들어가면 그럼 여기 이제 뭐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으니까는 뭐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 x에 어떤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럼 여긴 지수식이 있고 여기는 어떤 다항식이 있는 그런 꼴이 나올 거고, 당연히 이거 이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하여튼 뭐 x가 0이면 당연히 0이고, 뭐 0이 아닌 게 들어가도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이고, 뭐 n에 대해서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0에 가까이 가고, 그래서 어쨌든 극한함수는 상수함수 0인데 지금 평등수렴이 되느냐 여부를 확인을 해볼 때, 그럼 정의역에서 사실 뭐 n분의 1만 넣어봐도 그럼 n분의 1 넣으면 여기는 그냥 없어질 거고 여기 n이 남을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뭐 이거 당연히 0에 갈 리가 없다. 그러니까 평등수렴하지 않는다. 평등수렴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제 문제 상황이 이제 적분하고 이제 극한을 취하는 게 이제 문제 상황이고, 조금 전에 얘가 평등수렴하느냐 여부를 확인했는데, 만약에 평등수렴했으면 순서를 바꿔도 등호가 되고, 만약에 순서를 바꾸는 게 등호가 돼서 극한 계산을 먼저 하면 일단 극한 취하면 0이고 0을 적분해도 0이니까 저게 연산 순서를 바꿀 수만 있다면 이제 0이라는 답을 하면 된다. 예. 근데 이제 얘가 평등수렴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건 하면 안 된다. 예. 그럼 결국은 저 순서 그대로 적분을 먼저 하고 극한을 그 뒤로 계산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적분 계산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저희 고등학교 때 하는 부분 적분 계산을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부분 적분 계산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애를 다시 극한 계산을 그 다음에 해야 한다. 예. 그럼 부분 적분 계산을 마치고 난 다음에 뭐 극한 계산을 그대로 하면 뭐 여기 다 앞에는 0으로 갈 거고 이제 4분의 1이다. 예. 결국은 이게 바꾸는 상황으로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때 하시는 부분적분 계산을 실수 없이 하시는 게 필요하다. 예. 예, 뭐 오늘도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뭐 안에 지금 얘를 x에 대해서 이제 적분하는 상황 뭐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영역이 어떤 상황인지를 또 확인을 좀 하고 여기 뭐 y의 범위 보면 0하고 1 사이에 있고 0하고 1 사이에 어떤 y가 있고 그때 x의 범위가 이제 루트 y부터 이제 1까지 있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경계선상에 이런 선이 있고 그럼 제곱해서 쓰면 이제 경계선상에 이런 선이 있다. 어쨌든 1하고 대응하는 상황은 1이고 뭐 다시 보면 이제 x의 범위가 이제 루트 y에서부터 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래서 y가 여기 있으면 그때 이 선에서부터 여기 1까지 여기 있으면 선에서부터 1까지다. 여기가 영역이다. 결국 영역을 이렇게 또 확인하게 되면 순서를 바꿔서 이제 x의 범위를 먼저 보면 x는 0에서부터 1까지 x가 있고 그때마다 y의 범위가 0에서부터 이 선까지다. 그럼 y의 범위는 0에서부터 선까지고 그 선이 x제곱까지다. 그래서 y는 0부터 x제곱까지다. 뭐 그렇게 바꾸면 된다. 그래서 뭐 x는 0에서 1까지고 그때 y는 이제 0에서 x제곱까지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적분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영역을 확인하고 이제 순서를 바꾸면 그 뒤로는 뭐 복잡한 계산이 없다. 뭐 이 문제도 앞에 있던 문제하고 이제 상황이 같은데 뭐 여기 이제 그림 정리를 쓰고 나면 식이 좀 간단하게 바뀌고 그래서 그림 정리를 쓰고 나면 이제 식이 이제 또 간단하게 바뀌는데 뭐 여기 이제 4를 묶고 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4로 교체를 해서는 안 된다. C 선상에서는 등식이 맞지만 저기 영역 뒤에서는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여기 이제 뭐 x를 r 코사인에 y를 r 사인 뭐 그렇게 두고 뭐 야코비안의 행렬식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온다. 그래서 뭐 그림 정리 쓰고 이제 x, y를 그렇게 바꿔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역시 이걸 등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 뭐 다음 문제는 뭐 매개변수 표현이 정의가 되어 있고 뭐 점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고 뭐 그 기울기랑 뭐 같은 기울기가 되는 상황을 찾아라. 그래서 뭐 저기 0 되는 거하고 이제 3이 되는 거에서 만족할 수 있는 뭐 t를 이제 뭐 찾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점이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찾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 두 점을 연결할 수 있는 기울기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매개변수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뭐 y를 t로 x를 t로 미분한 거에 대해서 하면 되고 결국 뭐 식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 미분하시면 되고 결국 얘랑 등호되는 걸 찾아라 라는 게 문제니까 이거 등호되는 결국 t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뭐 t를 찾으면 이제 2분의 1이다. 그래서 t를 찾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식도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등식을 만족하는 애를 계산상 찾아내면 된다. 뭐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 지금 F는 이제 유계폐 구간에서 뭐 정의되어 있고 뭐 여기 상합에 대해서 하합에 대해서 저 값들을 이제 A하고 B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상적분 값하고 하적분 값을 각각 A, B란 이름으로 지금 두고 저기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저기 AB란 이름이랑 좀 다르게 그냥 XY라는 이름으로만 바꿨는데 어쨌든 X하고 Y에서 각각 원소를 뽑아서 뭐 크기 비교가 이렇게 된다는 상황이면 결국 X집합에서 제일 큰 거 뽑은 거하고 뭐 Y집합에서 제일 작은 걸 뽑아도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뭐 여기 옆반에서 제일 아무거나 뽑고 우리 반에서 아무나 뽑아서 비교해서 우리 반 애가 계속 크다면 뭐 옆반에서 제일 큰 애 데리고 우리 반에서 제일 작은 애를 데리고 와도 예를 우리 반에서 제일 작은 애가 더 크다. 그래서 그냥 원소들끼리 계속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한다면 여기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를 뽑아도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결국 성립하는 부등호이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합하고 상합도 결국은 뭐 어떤 상합이고 어떤 하합이든지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합하고 하합은 얘가 이제 언제든지 크다라는 상황의 부등식이 만족이 되고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하한을 구해놓은 값하고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상한을 구해놓은 값에 대해서 그 이름을 지금 A, B라고 쓰기로 했고 얘에 대해서 상한 구한 A하고 얘에 대해서 하한 구한 B하고도 그들이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예. 그래서 가번에 나와 있는 부등호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부등호를 언급하는 거고 제가 적분에서도 물론 똑같은 상황이다. 예. 어쨌든 뭐 그 상황을 한번 해결해라 라는 게 문제 중에 한 부분에 있다. 예. 그리고 여기 나번은 이제 반대쪽 방향에 이제 부등호 상황을 뭐 써놨는데 예. 연속이면 뭐 반대쪽 부등호 상황이 이제 만족이 되고 뭐 리만 조건 가능하다라는 상황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제 그 A하고 B에 대해서 이제 A하고 B에 대해서 예, 이 상황인 거에 대해서 확인해라. 이게 이제 가번에 해당하는 명제고 이제 저걸 이제 확인할 때 이제 뭐 부정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 어쨌든 이제 A, B에 대한 정의 상황은 이제 상한하함으로 이제 정의가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상한은 얼마를 빼더라도 이제 뺀 거보다 그래서 상한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를 빼더라도 이제 더 큰 집합의 원소를 이제 찾아오는 상황이 이제 가능하고 물론 하한에 대해서는 뭐 얼마를 더하더라도 이제 더 작은 쪽에 대해서 뭐 만족한 애가 이제 존재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 A에서 이제 절반기를 빼거나 이제 B에서 이제 절반기를 더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존재한다. 예. 그래서 뭐 절반만큼 빼가지고 더하면 뭐 더 큰 쪽에 하합이 하나 등장하고 예, 그리고 하한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작은 쪽에 집합의 원소가 이제 적당하게 여기 존재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하합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존재하고 이제 상합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존재하는데 상합하고 하합은 어떤 식으로 갖고 와도 이제 상합 쪽이 더 큰 쪽에 있어야 한다. 이게 문제 조건에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성립하는 상황이고 문제에서도 이제 성립한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상합하고 하합은 언제든지 상합이 커야 한다. 예. 근데 지금 얻어내는 상황이 예, 그렇지 않은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모순이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저런 부등호는 이제 성립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런 부등호가 성립해야 한다. 예.
뭐 이제 유기폐 구간에서 이제 연속이라면 이제 뭐 리만 적분이 이제 가능하다. 뭐 그러니까 저희가 역시 앞선 연도 기출 문제에서 이제 영일폐 구간에서 연속이면 뭐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 먼저 나왔던 적이 있고, 뭐 지금 상황도 뭐 구간만 이제 뭐 A, B, C 이제 상황이 똑같다. 그리고 여기를 확인하는 흐름이 뭐 연속이면, 그러니까 유기평에서 연속이면 뭐 평균 연속이고, 뭐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뭐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뭐 XY가 델타보다 작으면 이제 함수값도 이제 적당히 작아지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평균 연속에서 저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상황 해결할 때 이제 분할을 택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등분할로 택하면서 그러면 이제 소구간에 대한 길이들이 뭐 이 델타보다 작게끔 택하면, 그래서 결국은 델타보다도 더 작게끔 이런 n을 충분히 키워놓고 나면 소구간들 각각마다 이 상황들이 만족되는 거니까 결국 이 상황이 이제 만족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 소구간에서의 그 상한을 큰 m이라고 쓰고 이제 소구간에서의 하한을 작은 m이다라고 쓰면 결국은 이 상황의 계산을 정리하면 되는데, 어차피 소구간들마다 다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고 그 상한하를 빼더라도 결국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다. 그래서 뭐 입실론 모양으로 정확하게 좀 끝이 나오도록 하려면 어차피 이거 다 더한 게 이제 밑변 길이가 다 합쳐진 거니까 뭐 저 상황이면 다 밑변 길이가 이제 B 빼기 A니까. 그래서 뭐 일단 저 유기폐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제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에 뭐 증명하겠다라는 흐름이 평균 연속 때문에 델타가 나오고, 뭐 소구간들 길이를 다 델타보다 작게 처리를 해주고 나면 물론 상하파합의 차이가 이제 충분히 작아지는 게 해결이 돼서 결국 얘를 충분히 작게 처리할 수 있는 여기 분할이 있다.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증명을 하면 된다. 그래서 뭐 다시 그렇게 써져 있는 표현이고 그냥 읽어볼게요. 평균 연속의 상황이고, 그래서 뭐 적당히 델타가 존재해서 함수값들의 차이가 뭐 이 정도보다 더 작게 하는 상황의 델타가 이제 존재하고, 그래서 뭐 충분히 이제 분모가 커지면 이제 델타보다 작게끔 이제 처리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테고, 그만큼 등분할을 두면 저 S 등분할만큼 두게 되면 상하밥은 입실론보다 작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이제 리만 적분이 가능하고 결국은 이 부등식 상황으로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거 이항시킨 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등호가 그대로 성립을 하고 똑같은 부등호고, 이건 L하고 A가 이제 부등식이니까 여기 하합하고 A가 이제 부등식이 성립하고 여기 상합하고 B도 이제 부등식이 이제 성립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얘도 문제에 준 A의 정의와 문제에서 준 B의 정의에 의해서 그대로 부등식이 성립한다. 결국은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상황의 증명이 맞춰지고 나면 B하고 A 더하기 입실론의 부등호도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걸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의 증명이지만 결국 그 부등호 상황은 정확하게 얘도 보장한 거나 마찬가지다. 결국 이게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결국 성립을 하니까 이런 부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있던 가번 명제하고 이제 결국 합치면 결국은 일반적으로 B가 크거나 같다는 언제든지 성립을 하고, 연속 조건에서부터 시작하면 그 가번이랑 반대쪽 부등식도 성립을 한다. 결국은 등호가 된다. 연속이면 등호가 된다. 역시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결국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좀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연속 조건이 있으면 결국 등호다. 등호다. 뭐 마찬가지 얘기로 이제 뭐 역시 등분할을 두되 이제 델타보다 더 작은 이제 등분할을 두면 역시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역시 다 성립을 하고. 이건 이제 반복되는 얘기고, 그래서 뭐 등분할을 잡는데 뭐 델타보다 소구간들이 다 작게 잡으면 상하합의 차이도 이제 충분히 작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뭐 n을 더 크게 잡으면 당연히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또 상합하고 하합은 뭐 당연히 여기 일반적인 요 합 계산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상합이 큰 쪽으로 하합이 작은 쪽으로 역시 부등식이 성립한다. 예. 그리고 뭐 A하고 B는 지금 연속 조건 하에서는 등호까지 성립한다. 그런 A, B의 정의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의 부등식도 그대로 성립한다. 결국은 뭐 여기 A를 쓰든 B를 쓰든 이제 상황은 같고, 결국 얘네들의 이제 차이의 상황들을 결국 보려고 하는데, 어차피 여기 상하합의 상황들의 차이를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압출하고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상합합 사이에 있고, 뒤에서 쓸게요. 결국 지금 페이지 앞에 있는 애랑 뭐 지금 여기 첫 줄에 있는 애랑을 결국 같이 적용을 하면 당연히 여기 안쪽에 있는 차이하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차이는 당연히 부등식이 성립한다. 당연히 바깥쪽의 차이가 큰 쪽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 안쪽끼리 계산시킨 거는 안쪽끼리 뺀 거랑 바깥쪽끼리 뺀 거랑 당연히 부등식이 성립한다. 당연히 바깥쪽에서 뺀 게 당연히 크고, 얘는 입실론보다 작게끔 뭐 두고 온 거고, 결국은 얘도 이제 입실론보다 작다. 결국은 얘가 이쪽으로 가는 상황이 맞다. 어쨌든 이제 리만 적분이 당연히 가능하고, 연속이면 리만 적분이 가능하고, 이게 결국 상적분 값이자 이제 하적분 값이고, 정확하게 이 값이랑 같다. 결국 적분 값이다. 일단 유기폐 구간에서 연속이면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결국 증명하는 계산은 결국 이부등호를 증명하는 게 결국 하는 일의 주된 부분이다.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다음 97번을 볼게요. 뭐 F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상적분의 이제 수렴 발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구별을 해서 뭐 수렴할 때는 뭐 저렇게, 발산할 때는 뭐 0으로 뭐 이렇게 AN을 정의를 하고, 무한급수 값을 구하여라. 그래서 뭐 AN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 상황에 맞게 이제 AN의 무한급수의 값을 계산해라 라는 게 문제고, 일단은 수렴하느냐 이제 발산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느냐 뭐 그 상황을 체크해 보면 된다. 그래서 뭐 지수식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뭐 물론 미분하시면 이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적분하면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뭐 미분하면 뭐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이제 적분하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될 거고, 결국 뭔가 이상적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게, 좀처럼 뭐 일무한대 구간이면 그럼 만약에 이제 무한대 쪽은 결국 극한 계산으로 볼 건데, 이게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다면 이게 무한대로 극한점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을 할 거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밑이 만약에 1보다 작은 밑이 오면, 이것도 물론 똑같은 지수식으로 1보다 작은 밑이 올 거고, 그때 무한대로 극한치하면 0이라는 값으로 이제 수렴할 거니까, 사실 여기 수렴과 발산이 달라지는 상황은 요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 그러니까 절대값까지는 뭐 1보다 크냐 작으냐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럼 어쨌든 여기 n에는 지금 뭐 자연수 상황으로 이제 들어갈 거라서 뭐 2분의 n 빼기 10의 제곱 이런 상황이 이제 여기 공비 상황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2분의 n 빼기 10의 제곱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거기 밑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런 식의 적분하다 보면 뭐 ln 값이 뭐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 뭐 이런 값이 오는 형태가 올 거고, 이런 애들을 만약에 무한대로 극한치하는 게 발산이 되느냐 여부를 가리는 거고, 얘가 1보다 크냐 작으냐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저기 뭐 9나 10이나 11, 그래서 저 세 값을 빼고 보면 뭐 이런 상황에 밑이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에 밑이 들어가면 뭐 발산한다. 예. 이거보다 더 커져 버리면 무한대로 차면 무한대가 나오니까 이제 발산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요 세 개의 값이 결국 무한급수의 값하고 이제 같다. 예. 나머지는 다 0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10은 물론 또 0이에요. 뭐 10은 들어가면 아예 0이니까 0이고, 얘네들은 뭐 결국은 9가 들어가든 11이 들어가든 요 모양에다가 뭐 제곱하면 이제 값도 똑같고 하니까 그 두 개의 값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9일 때든 11일 때든 한번 계산하면 된다. 예, 그래서 그거 하나만 계산해서 이제 2배 한 거랑 같고, 뭐 계산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뭐 밑에 범위가 1보다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상황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바뀌고, 뭐 수렴하는 점이 딱 3개밖에 없다. 예. 예. 뭐 다음에 98번 문제 상황을 좀 볼게요. 여기 지금 문제에서의 C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는 방향에 이제 C가 주어져 있고, 그 C에서 지금 선적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게 문제인데, 폐곡선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 선을 새로 만들면 이제 폐곡선 모양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림 정리를 쓰고, 그럼 그림 정리를 쓰게 되면 이제 이 영역에 대한 적분을 좀 처리하고 나면 이 빨간 선에 대해서도 뭐 처리를 하게 되면 나머지 원래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빨간 선의 이름을 잠깐 C1이다라는 이름으로 뒀고, 뭐 거기 다 더간 폐곡선의 이름을 지금 C2다라고 뒀고. 그래서 C2에 대해서 이제 선적분하는 상황 이제 그림 정리를 거쳐보면 이제 0이 나온다. 0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뭐 C2의 적분이랑 C적분이랑 이제 C원 적분도 이제 물론 덧셈 관계가 이제 다 성립을 지금 할 거고, 저는 이제 C의 적분에 대해서 이제 값을 구하는 게 해야 될 일이다. 결국 이제 C2에 대한 적분값을 해결하면 결국 C에 대한 적분값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C2는 아까 이제 이렇게 가는 선이고, 아까 이게 C2에 대한 선이고, 보시면 이제 뭐 x 더하기 2, y는 x 더하기 2 이런 선이다. 빨간 선의 그 xy 관계식은 이제 이런 표현에 대한 선이다. 이게 C2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뭐 x 더하기 2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계산을 좀 정리를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x 더하기 2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계산을 정리를 하시면, 그리고 이제 방향은 이제 이런 방향인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를 또 붙이시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0까지 가는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같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그냥 여기 실적분 계산을 하면 된다. 그냥 전체적인 방향만 다시 보시면 그냥 여기 이제 패곡선 모양에서 이제 그림 정리를 쓰는 부분하고 이 빨간 선에 대한 적분값을 계산하는 부분을 다 처리하고 나면 이제 원래 문제에 대한 계산을 이제 처리할 수 있다. 뭐 다음 문제도 그냥 계산을 따라가시면 되는데 여기 뭐 범위에 따라서 뭐 함수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좀 내려져 있고 뭐 이 적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계산해라. 그래서 저기 범위들을 좀 나눠서 여기 이제 사인보다 클 때랑 이제 사인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이제 뭐 함수의 정의 자체가 다르니까 뭐 여기를 기준으로 좀 나눠서 그러니까 여기 제일 바깥쪽은 이제 영위 구간에 대한 적분으로 똑같고 그럼 여기 안쪽의 적분들은 이제 계산을 정리를 할 때 0에서부터 9까지, 0에서부터 이제 루트 사인 x까지인데 뭐 여기서 0에서 9까지를 사인까지에 대해서는 예로 쓰고 그러니까 이 사인까지에 대해서는 예로 쓰고 더 큰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꿔서 써서 여기 0구를 이제 중간에 여기를 끊어서 따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0에서 9까지에 대한 적분을 뭐 저기 sin x를 기준으로 이제 식이 다르니까 이제 따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그대로 가고 나면 여기 0에서부터 사인까지에 대해서 다시 묶어서 정리를 하고 그럼 여기 0에서 sin x까지에 대한 부분은 또 여기들을 먼저 계산해도 되고 또 여기 먼저 계산하려면 안에 것끼리 이제 먼저 더하면 되고 또 안에 거 먼저 더하면 뭐 y만 또 남는다. 그래서 여기 안에 거를 이 두 개에 대해서 안에 걸 먼저 계산하면 y에 대해서 요 구간 적분이고 또 여기 뒷부분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다시 또 합쳐진다. 똑같은 y를 이제 저렇게 적분하고 있으니까 0에서부터 9까지 구간으로 합쳐지고 그래서 결국 안쪽에 대한 적분을 다 한 게 얘니까 뭐 이렇게 식이 바뀐 거고 뭐 그러면 이제 다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나눴다가 다시 합쳤다가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 계산이 된다. 계산된 과정을 좀 보시면 돼요. 다음에 100번의 문제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잠깐 볼게요. 일단 미분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조건이 있고 지금 저 도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상수 처리할 수 있다. 뭐 0에서의 보호는 이렇다. 이제 보이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등식에 대해서 확인해라 라는 게 이제 하나고 이제 다른 하나는 m의 범위가 이 정도에 있는 상황이면 이걸 등호를 만족하는 게 유일하게 하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이라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일단 전체 가정에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평균값 정리의 상황들은 이제 충분히 또 쓸 수 있고 그래서 일단 평균값 정리 상황에 의하면 적당한 C가 존재해서 이제 등호를 만족하는 적당한 애가 역시 존재한다. 그래서 일단 평균값 정리가 저런 등호를 보장하고 물론 절대값을 쓰면 당연히 더 크고 그다음에 도함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m이랑 부등식을 만족한다 이게 문제 가정이 있었고 그래서 얘하고
여기까지도 이제 그대로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이 상황들은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관되는 M에 대해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존재한다라는 상황들을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일단 잠깐 뺀 함수 이름 잠깐 G라고 뒀고, 그래서 이제 존재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일하다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존재하는 얘기의 뭐 흐름 중에는 이제 연속 얘기에서 이제 중간합 정리 때문에 이제 존재한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뭐 0이 들어간 거에 부호는 이제 바로 결정이 난다. 결국 0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F0이랑 같고, 이 부호는 이제 문제에서 준 부호니까 이제 G라는 부분이 0에서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냥 바로 결정이 난다. 그리고 이제 중간값 정리의 상황들을 결국 적용하는 상황이 되려면 이제 누군가를 넣어서 이제 이거랑 부호가 반대로 가는 누군가가 있으면 이제 뭔가 그 사이에서 이제 0이랑 등호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애들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존재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다. 뭔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제 이런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뭔가 부호가 이제 음의 부호가 될 만한 정역의 원소가 뭔가 있다라는 상황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봐야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뭐 이건 G에 대한 그냥 정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F에 대해서 먼저 성립하는 걸 확인했던 이제 부등호 상황을 그대로 그냥 다시 한번 쓴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 부등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시작하면서 증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 이렇게 알파만 남기고 이제 다 넘기는 상황으로 이제 부등식을 정리를 하면 이 부등호가 이 부등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등호가 뭔지 미리 좀 확인을 하고 나면 뭐 얘를 넘기고 넘긴 부등식은 이제 이 부등호고, 결국 이거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시작하면 결국 얘를 해결하고 시작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M의 범위는 지금 1보다 작으니까 분모가 분명히 양수예요. 그럼 이제 F0든 이제 양수인 건 문제 조건이고, 어쨌든 간에 이거식 전체적으로 양수고, 어쨌거나 그 양수보다 더 큰 애를 찾아오는 건 가능하니까 어쨌든 더 큰 알파를 뭐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알파를 찾아두고 시작하면 여기까지 다 만족을 하는 알파를 찾은 거다. 그래서 결국은 G알파가 0보다 작게끔 하는 알파도 있는 거고,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얻어진 부등호고, 결국 0으로 대응하는 애도 이제 찾을 수 있다. 베타. 그래서 이제 적당한 베타가 이제 0으로 대응하는 적당한 베타가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애가 이제 있다면, 그래서 같지 않으면서 저 등호를 뭐 만족하는 상황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평갑 정리가 이제 적용되면 또 적당한 t에 대해서 저 등호 상황인 게 이제 만족이 되고, 그다음에 얘하고 같고, 뭐 얘하고는 이제 같아지는 상황이고, 이게 또 아까 이제 존재성이 뭐였냐면 고정점에 대한 존재성이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x1도 고정점이고 x2도 이제 고정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른 x1, x2가 다 고정점이다 라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여기 x2에 대한 고정점이고 x1에 대한 고정점이고 뭐 다 등호 상황이 되고, 뭐 평가합 정리 상황을 쓰면 얘랑도 이제 등호 상황이 된다. 뭐 여기는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지금 1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얘는 항상 m보다 이제 작거나 같고, 뭐 m은 또 1보다 작고, 여기 등호가 없고 저기 1까지 가 있으니까 이제 모순이다. 그래서 결국은 고정점이 2개 이상 있다면 이제 이런 모순이 생기고, 결국 2개 이상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유일하다.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